갑자기 이낙연 전 총리랑 이제 부부 동반 차담인가요? 하셨는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저걸 올리셨어요. 전화 한번 돌려봤어요. 이 관계자들 좀 돌려보니까 다들 처음에 반응이 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딱 문재인이다 수준이.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 평가를 못 받고. 저는 진짜 100번 양보해서 딴 것보다는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의원들이 지난 대선에 김문수를 지지했잖아요. 계엄을 부정하고 내란을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이랬던 사람이 지금 전 총리랍시고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표를 구걸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받아준 문재인이 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아마 이제 어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양산에 또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갑자기 이낙연 전 총리랑 이제 부부 동반 차담인가요? 하셨는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저걸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올린 줄 알고 이현주 의원이 이제 항의했다가 지우고 있었는데 anyway 저는 이거 저거 누가 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어차피 올릴 구도예요. 저 사진은 사진 찍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프로가 찍은 거거든요 보면. 그렇죠. 각도 자체가. 네. 그러면 저 네 분 다 사진은 올릴 줄 알고 있었다. 네, 저 장면. 네. 의원님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시그널이에요? 저는 이마에 딱 포스트 이재명이라고 써 있다고 봅니다. 저 이낙연 그러니까 전 총리는 절대 정치를 지금 그만두실 분도 아니고 그만둔 적도 없습니다. 작년 총선에도 당을 또 만들었다 우스운 모양새가 됐지만 그죠. 엄연히 정치를 하시는 거고 저 장면도 그 일환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이낙연 총리의 노출 의지가 더 강하게 반영됐다고 보고 이 사진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친문 계열들이 조금 소외됐잖아요. 그쵸. 약간 그 상실감도 있고 특히 맞아요. 지난 공천에 비명 행사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구심점도 없고 산발적인 어떤 활동만 하고 그쵸. 있었던 그룹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도 있고 이 작년에 총선 때는 다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작은 캠프 하나 만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랬다가 이준석하고 만났다가 이제 개피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며칠 만에 박살났죠. 금태섭 의원하고 유호정 의원하고 다 박살난 거 아닙니까? 이거? 양양자 의원도 있었죠. 양양자 의원도 있었고. 하여간 한국 정치 최대 코미디였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다시 어떤 그 판짜기를 시작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메시지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애 씨인가요? 나를 잊지 말아요. 누구죠? 한올이라는 가수도 하고 이제 때가 온 거죠. 찬바람이 불면 때가 왔어요. 네. 그래서 나를 잊지 말아요를 애타게 외치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새롭게 정치판에 등장하는 어떤 전기 턴오버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지렛대로 쓰고자 하는 그 레버리지 팩트를 갖는 그 도구 자체가 잘못됐다.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지렛대 삼아서 본인이 등장하는 드라마틱하게 등장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쓴다. 과연 누가 저걸 납득하겠어요 쉽게. 특히나 이제 이분이 최근에 보였던 행보 또 기존에 보였던 행보 다 그 어느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존경받는 리더가 왜 없느냐 존경받는 원로가 왜 없느냐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쵸. 한국 사회 전반에도 나오고 맞아요. 본인 스스로가 완전히 어떤 파국에 있어서 한번 쭉 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완전히 이제 파멸의 길로 가는 것들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민주당 사람들뿐만 아니라 웬만큼 중립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이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그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거 받고 충격도 먹었지만 전화를 한번 돌려봤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민주 관계자들 좀 돌려보니까 다들 처음에 반응이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이게 저희 취재하면 방향성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첨고인 안 나오는 거. 아, 그 말이 안 되지. 바로 나와요. 결론이. 근데 오늘 이거만큼은 제가 딱 보니까 첫 마디가 다 그래요. 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 왜 요거를 저보고 하라고 대신 미루는 건지 뭐 알겠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딱 문재인이다 수준이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 평가를 못 받고.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정말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죠. 이제 정청래 대표님 체제에 들어오면서 뭐 특별히 다른 불이익 없도록 뭘 하겠다. 지난 대선 때 이제 화합 통합의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인사를 할 때 화합 통합적인 측면을 꽤 많이 했잖아요. 당내 또는 중도 외연까지 확장을 해서 심지어 보수 인사들까지 끌어안으면서 여러 인사들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신발끈을 고쳐매고 내년도 지방선거에 나가겠다라고 지금 몸을 풀고 있는 수많은 전국의 멤버들이 있죠. 그들이 지금 참 뒤돌아서서 곡소리가 나는 거죠. 의문의 일패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저는 진짜 100번 양보해서 딴 것보다는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아니 이낙연이 예전에 뭐 경쟁 상대였고 대장동 뭐 사건 뭐 제보인님 뭐 그런 설들 오케이 anyway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지난 대선에 김문수를 지지했잖아요. 계엄을 부정하고 내란을 부정하고. 근데 또 단상에 올라가서는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초현실적이다. 그 유세차에 올라간 것도 초현실적인데 거기서 또 그쵸. 저런 말실수. 네. 이재명이 입에 붙었었으니까 이제 이재명이라 말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계엄을 옹호하고 불법 계엄을 네네.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윤핵관을 외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마지막에 이랬던 사람이 지금 전 총리랍시고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표를 구걸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받아준 문재인이 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이제 비공개로 했겠죠. 하기는 처음 네. 출발은 보나마나 이제 아무리 뭐 진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비공개로 하려고 했겠죠. 근데 누가 이제 공개로 했는지 그 과정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거나 저렇거나 결과적으로 저 아까 사진 각도와 내용을 보면 100% 나온다. 다 아니 알고 있다는 손까지 거죠. 흔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손을 이렇게. 들고 당연히 나온다. 네. 저건 대놓고 공개예요. 예, 그냥. 예. 그런데 저걸로 이제 새롭게 어떤 정치적 뭐 어떤 동력을 만든다 하기에는 오히려 동력이 이 오늘 장면과 그 영상으로 인해서 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의문의 입회라고 이제 이러이러한 계기로 해서 지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면서 왔던 사람들이 신발끈을 동여매다가 아마 맥이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조국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비대위 첫 회의하면서 했는데 인스타그램인가 SNS에 또 이제 이낙연 김문수 투샷을 올렸어요. 저 오늘 진짜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저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저런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공격을 최근에 어떤 어려움의 돌파구로 삼고 있는 거니까 저게 눈에 확 띄었던 거는 이해가 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내 여러 가지 내부의 위기를 갖다가 외부로 자꾸 시선을 돌려야 되고. 그럴 수 있죠. 욕망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때 그 성명이 뭡니까? 그 다음에 계속 내놓은 거는 국민의힘 해체 아닙니까? 국민의힘 제로 뭐. 예, 이런 어떤 입장을 이미 표방을 했기 때문에 저런 데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저 방향은 원래 정해진 방향이다.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낙연 국무총리 때 민정수석 아니었나? 그죠. 그 무렵에 대한 초대 내가 총리. 알기로는 그 정부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둥지였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질러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좀 설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가. 그리고 본인들은 다 문재인 대통령 모시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정권의 꼭지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고 그걸 다 향해서 가던 건데 이런 점에서는 이게 정치라는 게
정말 뭐 오늘 하루 살고 죽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 역사가 있는 거고 흐름이라는 게 있고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조금 지금의 정치적인 어떤 이 프로파간다는 알겠는데 사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는 다 설명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나고 금방 공화정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다 주인공인 세상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 만세 부르고 마치 마라톤 꼬린점에 도달한 것처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풀어졌죠. 뭐 장발장인이 레미제러블이 뭐 노래 등등등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때부터 이제 어떤 배부른 또 승리의 어떤 기쁨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이제 내부 막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막 황당하게 이제 노선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겪게 됐죠. 1794년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 처단 대구도 한동안 또 혼란으로 가고 그랬죠. 지금 우리는 이 내란의 혼란의 역사를 이제서 진실 규명을 해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죠. 한가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맞아요. 한가해 보이고 어떤 약간은 정말 이 처절하게 지금 일하고 있는 정부 대통령 이런 어떤 저기에 서포트하고 뭐 같이 뭐 힘을 뭐 이런 느낌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 조국 혁신당의 모습도 그렇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가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시사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지금 소위 말해서 국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100일 지났어요. 네. 네, 이제 100일 지났는데 아직도 사실 내란 종식이 안 돼가지고 내란이 여전히 거의 진행 중이라고 우리가 느낄 정도로 네. 황당한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제 뭐 법관 회의 이런 것도 그쵸. 봐도 비슷한 양상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거 게다가 이게 외부에서는 지금 상호관세 문제 때문에 트럼프를 상대로 지금 국가 명운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구금됐다가 트럼프 뒤에 마가가 있는지 자본 세력이 있는지 또 어떤 협상이 있는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야 이거 참 도와주지를 못하는 망정 만약에 같은 당원이라면 네. 서운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죠. 그런데 대신에 이거는 좀 봐야 돼요. 어떤 다들 이제 나이가 꽤 많은 노회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더군다나 이낙연 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한 그렇죠. 사람이고, 근데 그 초재선 때 의정 활동하는 거 다 봤거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국무총리 할 무렵에는 차기 대선 주자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그렇죠. 꽤나 오래 일이었어요. 꽤 1위였고 민주당 대표 와서 초기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를 꺼내면서 내리막길로 접어든 거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모르냐? 아니거든. 오히려 우리보다 몇 배 더 잘 알아요. 이러니까 노회함이 그런 게 지나쳐가지고 자기 함정을 자기가 판 거지. 사실은 돈과 권력의 흐름을 왜 모릅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다음에 어떤 틈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사진이나 오늘 저런 저는 뭐 조국 대표까지도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두고 봐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누가 나설래 이런 마음도 일견 있는 거라고. 그렇죠. 예. 누가 서브냐. 그렇죠. 누가 쓸만한 사람 누가 있냐. 이런 어떤 마음까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벌써부터 자기 정치가 시작된 거지. 취임 100일에 자기 정치죠. 처음 봤습니다. 자기 정치가 시작된 거지. 이게 무슨 내란 종식이라든가 어떤 큰 어떤 시대의 물음에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연대해보자. 뭔가 말 그대로 진보가 잘하는 게 사회적 연대 아닙니까? 정치적 연대 이런 건데. 요즘 그런 말 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내 본 적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자기 정치의 계산법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진보의 가치 철학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이낙연 총리랑 엄중하게 맨날 엄중하네요. 지금이 얼마나 엄중한 시기예요. 진짜 불과 이제 2, 3일 전에 야당과 협상을 할 때 뭐를 내줬니 양보했니 맞아요. 국민들 왜 그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란이 진행형이라고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실체적 진실규명의 상당 부분을 이미
올해 이 특검이 시작된 것도 비교적 최근이다 보니까 많이 가렸고 지연됐고 이 상황에서 같이 국민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검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같이 이걸 극복하자고 하는 노력하는 사이에 뭐 막걸리 얘기하고 있고 한가로이 그렇죠. 이 엄중모드랑도 전혀 다른 거고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 정말 국난 극복 우리 국내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힘을 좀 보태주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낄낄빠빠 뭐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이클이 지금 저런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자기들도 어떤 큰 정치 세력으로 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적 공감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소수 정당들을 지향하는 거겠죠.